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피터 나바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오바인 캠퍼스의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공공정책을 가르치고 명예교수를 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무역, 제조업 정책국 국장이자 대통령 보좌관을 지내면서 경제 성장률 증대, 무역 적자 감소, 방위산업 기반 강화 정책을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이든 투자자든 관계없이 거시경제적 사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면 거래와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을 지님으로써 시장의 전체 동향을 더 잘 예측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시적 관점은 자신을 무장시키는 강력한 정보가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면 뛰어난 경영과 탄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주식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8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때 거시경제에 밝은 한 투자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세계 최대의 커피콩 생산국인 브라질에 비가 내려 심각했던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토막 기사에 주목했습니다. 이 뉴스를 근거로 그 투자자는 스타벅스 주식을 수천 주 매입했습니다. 비가 와서 브라질의 커피콩 생산량이 늘어나면 커피콩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스타벅스의 이윤폭이 늘어날 것이며 주가도 오를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타벅스 주식에 투자한 이 매크로 투자자는 얼마 안 가서 주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솟자 주식을 팔아 $8,0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떤 경제라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적 파동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거시적 파동에는 인플레이션, 불경기, 생산성 하락, 전쟁, 가뭄, 무거운 정부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로 통합니다.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한 해에서 다음 해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매크로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외국의 투자를 추가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매크로 투자자는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출 가격을 올리고 수입품을 값싸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수출량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수입품 구매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호황과 함께 부족한 상품을 사기 위한 현금이 넘쳐날 때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가 상승이나 가뭄으로 인한 식품 가격 상승처럼 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지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대개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압력 때문에 생깁니다. 불황이라는 곰은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위험한 거시적 파동입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 투자자들은 자동차 판매와 주택 착공에 관한 월간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들 때 가장 먼저 쇠퇴하는 두 가지 경제 지표를 관측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경제 전망이 가장 어두울 때 먼저 자동차나 주택 구매하는 일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가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주택, 항공사 같은 소위 순환적인 업종은 식품, 의약, 의료동과 같은 비순환적 혹은 방어적 업종보다 불황 소식에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모두 한 가지 이유로 경제 성장의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광범위한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라면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란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공개시장 조작을 들 수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정부 발행 유가증권을 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어도 그린스펀 시대에는 선택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재할인율과 연방기금 금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변화는 우리 경제를 수축 혹은 팽창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율 인상을 통해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 투자를 줄일 뿐 아니라 수출과 소비 지출도 줄이게 만듭니다. 국제무역에 개방된 경제에서 고금리는 달러의 가치를 높이고 이 달러 강세는 미국의 수출품 판매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비, 투자, 수출이 하락하는 총체적인 효과로 GDP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정책 목적이 달성되게 됩니다. 재정정책은 경제가 비교적 심각한 불경기나 공황에 빠졌을 때 선택되는 정책 수단입니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거나 약한 불경기를 치료하려 할 때 선택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은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지침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